얘기해도 되나? 이거 9시 뉴스에서 뺐는데 만져줄까? 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대요. 네, 그리고 뭔가를 수행을 했을 때 감사하다. 선임에 대해서. 해병대 룰이라는 표현을 했었어. 밤에 신고한 날 밤에 갑자기 대대장이 부르더니 너 어디다가 신고한 거길래 사단장 귀로 먼저 들어갔냐. 너는 보고 체계를 안 지켰다. 지랄을 이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징계 받아야 된다.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개소리하네 진짜. 대대장님 지랄하지 마세요. 이에 수반된 강제력, 전동 드릴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살해 도구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실명 안 가리고 그대로 노출하고 이런 판결문들 많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 각군 법원에서 하는 거여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방부의 해명이었어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박기 코너 2부 되겠습니다. 자, 이 1부 보고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고 이중사 사건도 있지만 군 내부의 성폭력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이게 다 알려지지가 않아요. 또 취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KBS가 군사재판에서 나온 판결문들을 몇백 개를 입수를 해가지고 관련 성폭력 관련된 걸 쫙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모셨는데 제목은 100여 차례 성추행 때마다 신고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제목부터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내용을 취재한 통일외교부 신선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통일외교부에 있는 신선민 기자라고 합니다. 성범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규정 기자 동기입니다. 그렇습니다. 39기. 근데 그 신선민 기자 여러분 혹시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신선민 기자가 이메일 주소가 뭐죠? 프레시빈이요. 기사로 유명해야 되는데. 네, 이제 프레시빈 이메일 주소. 박대기 기자의 그 짤 있잖아요. 온마이크를 어디지? 스키장에서 됐나? 리프트. 스키장 리프트 타고 가면서 이렇게 온마이크 해가지고 거기 밑에 프레시빈이라고 뜬 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신선민 기자가 신선민 맞습니다. 이렇게 막 옆으로 비스듬히. 네, 맞아요. 자, 근데 신선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군의 이 성폭력 취재를 사실은 그 이중사 사망 사건 그 전부터 사실은 보고 있었나요? 이거? 네. 그죠? 이게 군사법원이 올해 2월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그 판결문을 전수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공개를 안 했어요? 네. 2월부터 열람이 가능해졌고 그때 고민을 했어요. 성범죄를 할까 가혹행위를 분석해볼까 하다가 성범죄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니까 해보았는데 이중사 사건이 터졌고 이제 이참에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보도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판결문이 공개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군대는 진짜 이런 게 제대로 되는 게 이상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돼.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들은 그쵸. 그 위계가 판사이자 검사이자 변호사였다가 막 판사의 권능이 없지만 내가 이 지휘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재판을 해야 되는 허수아비 판사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한 판결문을 공개하면 군대 전체가 싸잡아 욕을 먹고 지금의 그 군사 재판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싸잡아 욕을 할 시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싸잡아 욕을 하고 싸잡아 비판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고 불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싫어하시는 분은 오늘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군사법원과 군내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문제가 많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리포트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2021년에 본 리포트 중에 가장 끔찍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죽하면 앵커가 리포트를 소개할 때 내용이 너무 불편하고 부적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멘트를 해요. 그 정도로. 신선민 기자 이 내용을 사실 이런 정말 저도 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날것으로 보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너무 심각하니까요. 네,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표현들 더 센 것들이 있었는데 9시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건 좀 드러내자.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저희 있었어요. 이제 네.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삐 처리 네.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꽤 했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일부 표현 드러냈어요. 드러내라 그래가지고. 아예 드러내고. 네. 자, 오죽하면은 KBS 유튜브의 안경쟁이님이 이게 그 유명한 귀신 잡는 해병대 얘긴가? 귀신이 더러워서 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안 잡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피해를 입었던 분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병대 2019년에 입대했던 최근 일이에요. 완전 최근 일. 해병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저도 최근 일이어서 놀랐어요. 그 입대를 했었는데 이제 선임 3명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계속했었죠. 근데 어디까지 선임 3명이라고 하면은 남자 선임 3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군대 이런 거 잘 이제 문화 잘 이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남자끼리 무슨 추행을 할까 좀 의아하실 분도 계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9시 뉴스에 대한 얘기를 다 못했지만은 뭐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좀 뭐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 피해자 A 씨라고 할게요. 병사 네네. A 씨가 이제 저한테 보여준 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군대에서 다 핸드폰 페메.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먼저 보여줬어요. 계속 불러요. 어디야? 빨리 와. 어. 뭐 이러면 이제 선임이? 뭐 3분대로 와. 이러면 3분대로 가겠습니다. 가면 이제 선임들의 강제추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가 이제 막 자기 보여준다던가 꼬집고 절 샤워하면 저한테 그냥 와서 옆에다가 오줌 싸고 침 뱉고 동상처럼 세워놓고 만진다든지 땀 때리고 침 뱉고 얼굴에 뭐 만지고 뭐 동상처럼 세워놓고 만지고 때리고 오줌 싸고 침 뱉고 본인에게? 네. 근데 그게 뭐 내무실에서 본인의 중요 부위를 또 막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선임들이 자기를 네. 왜 나 몰라 나 이해하고 싶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샤워하고 있으면 세워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싸기도 하고 제일 많이 했던 건 가슴을 꼬집고 네, 이런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심 법원이 이건 확실한 범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그 강제추행 횟수가 134차례거든요. 원래는 입증 안 된 것들이 더 많아요. 원래는 1000번 넘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자는. 네. 그럼 매일 당했다는 거잖아요, 매일. 네, 매일이었어요. 매일. 진짜 지옥이었겠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디야? 되게 나는 너만 보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I love you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변이 나 다 장난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가요?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힘들었던 거는 3명이서 한꺼번에 할 때 3명의 가해자가 뭐 한 명은 팔 잡고 한 명은 다리 잡고 바지 벗기고 그런 행위들 할 때 그리고 폭행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뭐 머리채 잡아서 생활관에다가 이렇게 내팽개 치면서 강제추행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9시 뉴스에는 다 못 담았어요. 뺀 것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그 인분 먹으라 그런 거 우리 출연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끔찍하다 솔직히. 저는 저희 국방부 한 6개월 출입하면서 뭐 육해공군 요즘에 군 되게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 뭐 선임이 후임 괴롭히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들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다 이뤄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구나. 아니 해병대 핸드폰으로 이제 부르는. 네. 되게 아직까지 이렇구나. 근데 네.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문화라고 이제 피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뭐든 선임이 해주면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병.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게끔 이제 해병대 안에 룰이라 하죠. 그런 다 악질적인 거 같은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얘기해도 되나? 이거 9시 뉴스 뺐는데 만져줄까? 뭐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대요. 네. 그리고 뭔가를 수행을 했을 때 감사하다. 선임에 대해서 뭐 해준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병대 룰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룰이요? 피해자가. 룰. 그게 룰이라고? 네. 정신병자 같아. 그러니까 싫다 이런 단어 자체를 후임이 사용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무조건 선임이 무언가를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해병대 아직 분위기 이렇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2019년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냐. 네. 자기가 알기로는 많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까지 해병대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네. 저는 근데 해병대 군기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 벌레 먹는 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누가 뭐 화장실 청소를 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그러면 선임이 걔를 데리고 가서 그럼 너 화장실 바닥 핥아봐 했다는 뭐 그런 거부터. 근데 이런 거는 장난 수준이네요. 지금 그런 사건에 비하면. 네, 저도 궁금해서 아직도 이런 거 많냐? 많다. 만연해 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해병대는 여전히 이런 문화다. 네. 그리고 기수가 엄청 그렇다면서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한 기수 위가 뭐 태권도 100단 차이다. 뭐 한 기수 선임이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놀랐어요. 게 전투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뭐 채널의 예능 중에 이제 강철 부대라고 이제 뭐 특수 부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막 보면 되게 저도 봐요. 멋있다. 해병대 군에 대한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약간 좋아지고 있어. 오정영 멋있다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건 역시 판타지였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만 134건이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인정된 것만. 피해자 측은 1000번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 군 생활은 딱 2년 마치고 나오신 거예요? 네, 마쳤어요. 근데 그 1000번이 넘게 지속된 것 중에서 10% 정도만 인정이 된 거네요. 네. 그 성가혹행위로 인정이 된 거네요. 강제추행만 134차례. 그럼 그 폭행은 70차례. 나머지 강제추행만 134차례고 폭행은 따로? 폭행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머지가 인정되지 않은 거는 그 가해자 쪽에 그건 장난이었다가 일부 인정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판결문에 왜 나머지들은 다 인정을 안 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만 정말 확실한 것만 뽑았을 때 134차례. 이분은 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대인관계나 이런 게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다고 하고요. 네. 이제 어리잖아요. 2000년대생이에요. 네. 나와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대요. 네. 근데 조직 생활을 할 엄두가 안 난대요. 네. 어딘가 조직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엄두가 안 나서 지금은 그냥 가족들이랑 아버지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도 이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대요. 아직도. 매일매일 떠오르고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손수라침 막 이런 거 뭔지 아시죠?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근데 이분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이 가해자 3명 중에 1명만 이제 실형 선고, 징역 3년 선고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이제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받은 2명의 가해자를 길에서라도 마주칠까봐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좀 더 네, 이 상황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알리고 싶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접촉이 됐어요. 네, 뭐 알아보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정말? 근데 그것도 좀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하고 엄청 그렇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면 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 기사에도 나왔는데 부대에서 이거 너 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곤란하게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네, 신고를 외부에다 했어요. 이 피해자 A 씨는 신고한 날 밤에 대대장님이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신고한 거길래 이렇게 사단장님 귀로 먼저 들어간 거냐. 너는 보고 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거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내 이거 끝나고 나서 네 징계 받아야 된다. 밤에 신고한 날 밤에 갑자기 대대장이 부르더니 너 어디다가 신고한 거길래 사단장 귀로 먼저 들어갔냐. 너는 보고 체계를 안 지켰다. 지랄을 보고 체계를 안 지켜서 이거 외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이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징계 받아야 된다.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개소리하네 진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회장님 지랄하지 마세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게 부하를 자기 자식같이 아낀다는 그런 해병대 대령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니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쟁 나도 그럴 거 아니야. 당신은 화가 나네 진짜. 신고하고 나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대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군 안에서 치료하자. 안에서 치료해 줄 테니 밖으로 최대한 알리지만 말고 좀만 기다려봐라. 계속 일주일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개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대가 다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이게 지금 건 바이 건 계속 이렇잖아요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문이 이제 그 공개도 억지로 공개하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번에 억지로 공개한 거잖아요. 이번에 나온 것도 계속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거 안 해주다가. 근데 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분 이해하기도 그런데 여기 KBS 여기 도명차님 댓글 먼저 읽고 갈게요. 도명차님이 KBS 유튜브 도명차님이 군대의 보고 체계 지켜라라는 말은 곧 조용히 묻을 때니까 윗선이 알리지 마라. 내 진급 방해되니까 알리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냐. 뭐 그렇다고 지금 보여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군인분이나 지휘관분도 계시겠죠. 일부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피해자들 앞에서 이분들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던가요? 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항소를 했어요. 양쪽 다 같이 항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형 세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형이 세다고 이게 피해자는 이 집행유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3명 했는데 1명은 실형. 18일 날 한 분 2심 선고가 있어요. 6월 18일 날. 그래서 조금이라 좀 더 엄벌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피해자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랑 인터뷰도 했고요. 여기 KBS 유튜브랑 다음 댓글 정리 잘 읽어주시죠. 11 스포티뽀얀님이 성범죄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한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다음에 안개님이 영화 밀양 엔딩씬이 연상된다. 가해자의 참여도 없는 피해자의 용서 없는 셀프 사면이라 억장이 막힌다. 또 가해자는 자기 형이 또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결이 말이죠. 이게 이번 판결로 드러나는 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뭐 군사법원 판결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이건뿐이 아니라 자 피고인이 피해자분에게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21살 여자 하사였다고 해요. 21살 여자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하사의 팔뚝 안쪽을 쓸어내리고 주물렀어요. 그래서 유격훈련장의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귀에다가 전동 드릴로다가 소리를 낸 거예요. 윙윙 소리를 귀에 대고. 그래서 이걸로 피해자를 위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동 드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러가지고 짧게 3회를 윙윙윙 이렇게 작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동 드릴 날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접촉시켜서
윙 이렇게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미친 또라이 새끼네. 네, 미친 또라이 새끼 분이죠. 이거는 살해 위협 같이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반항하면? 그렇죠. 하지만 네. 군사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했냐? 감형됐어요. 왜 감형됐냐? 집행유예 받았어요. 심지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어요. 집행유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 어떻게 피고인이 초범이다. 둘째, 추행의 정도 및 이에 수반된 강제력, 그러니까 전동 드릴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살해 도구잖아요. 그렇죠.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전동 드릴을 사용한 장소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무슨 오히려 그럼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게 살상의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전동 드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웃긴 게 제3자가 피고인의 전동 드릴 작동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 제3자가 왜 판단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인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이 경우는 판결문 네. 보면서 어땠습니까, 신선민 기자? 이 판결문을 보고. 그냥 일반인 상식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법을 이해를 잘 못해서 혹시 이게 이상하게 읽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성범죄 판결문들을 보면서. 특히 이 군사보험 판결 같은 경우에. 아니 여러분, 전동 드릴 가슴에 대고 유잉유잉 하는데 이거가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까? 군사보험 판사님? 그렇습니다. 이 정도예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 것도 집행유예로 끝난 건이에요. 강제추행의 피해자 7명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눕히고 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가해자가 엉덩이 부분에, 이거 남자끼리예요. 보이는 가해자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다가 약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걸 칠 때마다 일병, 이상한 놈 이렇게 외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집행유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새끼랑 거의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네? 이게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계속 만지고 이 외에도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다. 초범이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모두 7명과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판결문을 보고 KBS 유튜브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 거. 옥 기자가 여기 공수대 공수관 댓글 보내주시죠. KBS 유튜브에 공수대 공수관님이요. 해병대 공군 육군 할 것 없이 지랄 났네. 그냥 군인 윗물이 썩어 있는 것을. 이거 일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까 정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개되면은 싸잡아서 욕을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할만 했다. 공개 안 할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신하민 기자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 판결문을 많이 받겠어요? 네, 저희가 1심 200건 받고 2심도 한 100여 개 받고 많이 받습니다. 진짜 많이 받네요. 디지털 성범죄랑 그냥 일반 형법 적용된 거 빼고 이제 군형법상 강제추행 그리고 이제 강간, 성폭행 다 본 거예요. 신선민 기자가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로도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군 성폭력 사건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 그러니까 일반 사회랑은 뭐 물론 뭐 위계 이런 건 비슷하지만은 군폭력 사건의 특징을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남자 간 범죄가 많다는 거죠. 60% 정도였고요. 60% 국내 네. 성폭력의 60%는 남자가 남자에게. 네, 그런 것들 판결문 읽어보면 가해자 측 변은 항상 그거예요. 장난이었어. 네, 장난이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네, 네, 다 동일해요. 네. 그래서 근데 다녀오셨죠. 네. 이런 짓궂은 장난, 짓궂다고 표현할 수가 없지. 네, 이거 범죄지. 네, 장난이 아니고. 거 많이 있나요? 웃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가 있어요. 군대에서 웃지 못하는 가혹행위 할 때 막 자기 몸 벗고 막 선임들이 막 그지랄. 아니 군내 가혹행 그런 거 아니에요? 총 왜 안 사왔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아닌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뭐 짓궂은 장난 뭐 아이 오해라면 오해했다면 미안해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변호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짓궂은 장난이죠. 네. 너 군대 오는데 총도 안 사.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건 옛날엔 이런 거 많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군은 달라졌다 이렇게 되게 죄송해요. 사실은 그 출입하는 동안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 근데 보세요. 작년 사건이잖아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가 여전히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상관들은. 그러니까 그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저기 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일부 남자끼리 할 수 있는 어떤 뭐 장난일 수 있다. 그렇게 일부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런 인식이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자놈들끼리 그냥 그렇게 장난친 거 가지고 참 이상한 게 아니야. 참작 이유로 그런 거 밝히는. 근데 나는 그게 더 네. 같은 성별끼리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충격적일 수 있죠. 상상도 못. 그러니까 그게 그 피해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가혹한 행위인 것 같은데 그걸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게 참. 말한 대로 피해의 경중을 전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얘랑 같이 살아 그냥 같은 방에서. 그러니까요. 최소 몇 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같이 살아야 돼요. 퇴근이 없어요. 여기는. 매일 얼굴 보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새끼랑. 그러니까 지옥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참작하는 사유가 있다고요?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라고 써 있네요.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사진 촬영을 했었고 피해자 C의 뒤에 누우면서 피해자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뭐 엉덩이를 움키고 뭐 이런 유의 강제추행이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참작 사유가 이런 거였어요.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고인이 악의적이기보다는 장난으로 행동했을 것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또 똑같네. 장난이었을 거라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없는 장난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위를 장난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법원이. 아니 판결문에 그렇게 장난일 수 있다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로 기소됐는데. 그런데 그 신선민 기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 강제추행이나 뭐 성폭력 이런 게 특징이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한 차례에서 끝나지 않고 뭐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성범죄에는 표시를 해뒀거든요. 보니까 60% 정도가 계속 반복됐던 것들. 네.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초기에 당했을 때 신고 못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처음에. 반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뭐 수사기관한테 이제 신고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대부분은 신고할 마음도 못 먹고 이례적으로 용기를 내서 한 거니까 그 앞이 훨씬 더 사연이 많겠지. 절반 이상은 상습적이었다는 거. 그 이게 상습적이고 또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군대는 그런가 보다 또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처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KBS 유튜브의 맞장님이 K 군대의 위계질서 이 말 하나면 모든 불법이 합법이 된다. 이게 위계질서 그러니까 이게 선임이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뭐 이게 뭐 신고하면은 내가 관심병사 취급받고 또 군대에서 또 이렇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해병도 그걸 되게 많이 걱정을 해서 처음에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나고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겠지. 그런 게 너무 뭔가 조직생활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봐. 해병대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쨌든 그 해병대라는 타이틀에 대한 선망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결론으로 자기 군 생활과 20대가 뭔가 이렇게 오점이 남기는 건 당연히 싫지. 그러니까. 왜냐면 오점이 아닌데. 맞아요. 왜냐면 이제 갈 때 이제 여기를 갈 때 이제 해병대는 갈 때 그 훈련을 받는데 훈련에서 많이 이제 낙오를 시키거든요. 탈락을 시키는 거지. 퇴소를 많이 시키는데 나는 그걸 이겨낸 사람이니까 난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 때문에 이거를 또 날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런 거를 견디는 것도 뭐
그 해병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지?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좀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병대 출신이 많이 계실 텐데 물론 해병대가 다른 데보다 좀 군기가 좀 더 빡세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뭐 수행하는 임무도 더 빡세고 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훈련 강도도 더 높으니까 뭐 그리고 자부심 갖고 계신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런 성적인 착취를 해병대라는 이유로 무마하는 건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기사를 다시 봤는데 이 200건 분석을 했는데 집유 비율이 7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이 선고된 경우는 13%고 선고유예도 8% 있는 거잖아요. 네,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154건, 이제 실형이 26건, 그러니까 6배 더 많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그렇게 가벼운 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민간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집유 비율을 얼마나 선고하는지에 그러니까 집유를 얼마나 선고하는지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격차가 너무 큰데요. 민간에서는 그 1심 집유 성범죄에 대해서 1심 집유 비율이 2019년 35%거든요. 이것도 많다고 집유가 너무 많이 선고된다고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70%는 2배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 약간 근데 민간법원이랑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요. 그냥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때릴 수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나오는 차이이긴 할 것 같아요. 벌금형이 없다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민간법원이랑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좀 법이 다른 것들 좀 감안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실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유예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구나. 군사법원이 뭔가 솜방망이다. 민간법원에 비해서 훨씬 더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숫자?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는 보고 있어요. 근데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그러니까 군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은 좀 더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일반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군형법상은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형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완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이 덕후의 익명님이 군사법원 없애야 된다고. 그냥 군인도 그냥 일반 재판을 받게 해라 차라리. 지들끼리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전부 다 군인. 그리고 그 위에는 인사참모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시고. 군 지휘 체계 안에 있죠. 뭐 군 경찰, 군 검사, 군 판사 다 군인이잖아요. 해병대 문화 관련해서 아까 얘기 하셨는데 이제 이분 인터뷰 멘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해병이다. 그런 악질적인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다. 네. 이런 이야기 항상 한다고 하고요. 이게 해병입니까? 실화입니까? 이런 악질적인 거를 이겨내는 게 해병입니까? 해병대 여러분, 전 평소에 저는 그냥 육군을 갔다 오는 사람인데 해병대에 대한 되게 저도 멋있다라고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약간 좀 겉멋이 좀 들어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눈이 나빠서 못 갔어요. 그런 제가 가서 물어봤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정말 실망이고 정말 2019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89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고를 하니까 부대원들이 너 전역하고 싶은 거지 라면서 비꼬 왔다고 해요. 말을 툭툭 너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프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년을 버틴 것도 대단합니다, 진짜 이분. 그 여러분 지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가 홈페이지가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 다 공개돼 있어요. 판결문 다 나와 있어요. 다 황당한 것 있어요. 이거 올해 2월부터 판결문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판결문들인데 이 법원에서 이제 각각 판결문을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실명 안 가리고 그대로 노출하고 이런 판결문들 많아요. 보면서 저희도 몇 건 찾아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얘기했거든요. 네, 아직도 안 가려진 피해자 이름 많아요. 피해자 애인 이름도 나오고 지금은 가려졌는데 피해자 집 주소도 나왔었어요. 네, 이것도 되게 너무 황당했어요. 링크 달지 마요. 링크 달면 안 되겠다. 진짜. 아직도 그래서
고쳤겠지 해서 이거 보도하는 날 검색해봤거든요. 아직도 이름이 검색이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 각군 법원에서 하는 거여서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국방부의 해명이었어요. 월급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거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사실 이제 언론 보도 나왔었어요. 이게 피해자 실명 이런 거 그대로 나온다. 이거 문제다라고 해서 당연히 저는 시정이 됐을 줄 알고 네, 이번에 보도하면서 안 고쳐진 게 이 정도면 고의 아니야? 연모보라는 겁니까 지금 피해자들? 이건 실수는 아닌 것 같아. 알려줬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이렇게 판결문 4쪽까지는 뭐 하사 K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5쪽부터 실명 나와. 김땡땡. 김 뭐 못 본 거죠 막. 진짜 황당하네. 이게 개판거.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요. 저희 네이버 댓글 F님 댓글 오구정 기자 좀 읽으십시오. 네이버에서 FSKN님이 남녀 불문 군대 성폭행 성추행 무조건 외부에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체계 갖추고 피해자 자살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징역 30년 이상 처벌받도록 해라. 쓰레기로부터 군인을 보호하지도 못할 거면 나라가 군 의무를 강요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자 이번에 판결문 몇백 200개? 200여 개? 네, 저희 이제 우리 리서처랑 같이 봤는데요. 우리 저희 이제 국방부 기자들이 갈 만한 군대 만들자 하면서 이제 시리즈로 했던 취재가 있었는데 제설 작업하다가 부상당한 우리 병사 친구, 지금은 전역한 그 친구랑 같이 분석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같이 저랑 취재를. 우리 현민 씨랑 백현민 씨랑 같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봤는데 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어요. 읽으면서 왜? 범죄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럽고 근데 이게 막 진짜로 약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국방부 출입할 때인데 진짜 구역질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다가 하루에 막 10개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고 구역질 날 것 같으면 이제 연병장 가서 막 뛰고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저 교회 다니는데 막 찬송가 귀에 꽂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중화가 진짜 되나요? 더럽습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중화가 되나요? 찬송가와 연병장 뛰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홀리한 음악 듣고 뭐 이러면서 약간 중화를 했던 것 같아요. 심적 고통이 좀 상당했어요. 많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하루에. 그 연병장 어디 연병장 말하는 거예요? 국방부 앞에 있는. 국방부에 있으니까 국방부 연병장을. 이게 되게 행위도 행위지만 행위 묘사 뭐 이런 거 판결문 보셨겠지만 되게 적나라하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해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뭐 이렇게 하급자에 대해서 하면서 이거 성추행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행동을 하고 그럼 뭐라 그랬지 그 약간 위선 뭐 이중성 막 이런 것들 멘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내가 듣는 것 같고 막 감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직장 내에서 왜 엄청 그런 꼰대들 보면 자기가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내 성희롱이라고 오해살까봐 좀 그런데 라면서 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희롱이거든요. 그 특징인가 보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게 더 나쁜 것 같아. 쥐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친 새끼도 아니야. 화가 나네요. 화가 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 폐쇄된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만 통하는 문화 가지고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판결문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해주시고 공개할 때 피해자 이름 좀 잘 가리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실을 공공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기자님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되게 뻔하거든요. 뭐 어떤 부든지 대충 이렇게 범죄 사실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국방부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내더라. 시원하게 내더라. 그러니까 참 이건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실수로 깜빡하고 못 찍었다라고 하겠지만 본인 월급이 깜빡하고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못 참을 거잖아 당신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도 다 알게 되고 말이죠. 자, 공개하는 의의가 더 사라지게 됐어요. 저희 이것도 조금 특이점이에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나타나 있는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상하 관계가 83%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인데 상관이 그쵸. 밑에. 네, 이거 되게 근데 뭐 예상하셨다시피 예, 권력 관계 뭐 이렇게 성범죄가 사실은 예, 권력 관계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한 건을 보니까 몇 퍼센트나 되나요? 75%가 남성 하급자가 여성 상급자에 대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젠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구나. 군대 내 젠더 네, 남성 하급자가 여성 상급자한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하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한 게 몇 퍼센트? 83.48%네요. 그러면 남은 게 17% 정도네요. 동료간이 9%였고 동료가 몇 퍼센트? 9%. 9. 네. 그럼 한 하급자가 상급자 8% 정도가 전체의 8% 정도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추행한 건데 대부분이... 이거의 75%는 남성이 한 것. 남남이 있었고요. 네. 여자 가해자인 거는 없었어요. 아, 여자 가해자인 거는 없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가 워낙 폐쇄적인 조직으로 지금 수십 년째 또 군이 대통령이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 내 이 문화 같은 게 되게 막 용인이 되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역사적인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 공개되고 개망신을 당하고 진급이고 나발이고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대원들이 가해자 탄원서 되게 많이 써주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참작을 해줘요. 근데 뭐 탄원을 참작 사유로 뭐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 건데 성범죄에 있어서 그리고 부대 내에서 대부분 이제 일어나는데 부대원들이 가해자를 탄원을 해주고 그게 이제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러면 이게 2차 피해가 아닌가라는 당연하지. 왜냐면 피해자도 부대원이잖아. 네, 그래서 보면은 탄원서 엄청 많이 제출하거든요. 부대 안에서 가해자를 어떤 이제 종용을 하겠지. 네, 맞아요. 들어보니까 쓰라고 하는 경우가 지휘관이 쓰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일 거다라는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럼 모든 그 시도나 그 조직의 어떤 그 행동들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이 기스가 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알려지고 내 지휘 책임에 뭔가 흠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법원을 안 가야 되지만 법원을 가는 순간 이제 알려진 거니까 아무리 군사법원이 폐쇄적이어도 그럼 이제 그걸 최대한 감경시켜서 내 지휘 책임을 훨씬 더 좀 경감시켜야지.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 아까 일부랑.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쓸 사람만 써라. 100% 그랬을 겁니다. 100% 중대장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간 거 알지? 네. 이번에 했으니까 탄원서 지금부터 뭐 오늘 뭐 자유시간 줄 테니까 쓰고 쓸 사람만 써. 만약에 안 쓸 사람은 뭐 개인정비 해라. 그러면 누가 그거 개인정비하고 놀고 있겠습니까? 다 이거 쓰고 있지. 근데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자도 부대원이잖아. 같은 부대원. 그래서 군사법원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부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이거 탄원을 받아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세심하게 신경 쓴 게 아니라 쓰지 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 뭐 참작 이유를 판사들이 쭉 쓰는 경우 있잖아요. 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유 내가 3개 채운다, 4개 채운다, 5개 채운다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써서 채우는 어떤 일반 사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복무를 뭐 한 20년 이상 해온 점 이런 걸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봐주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 법원에서도 이런 건 하기는 해요. 뭐 성실하게 뭐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해온 뭐 이런 게 사유가 되기는 되는데. 좋은 대학 다니는. 근데 이게 그런 걸로 대부분 상급자 하급자 간 성범죄인데 군복무 자체 길게 했다는 거 자체가 왜 참작해줄 만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성범죄 판결 같은 거에서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쓰는 어떤 양형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거 굳이 그러니까 피해자 보면은 얼척이 없죠. 그렇죠. 선생님 그런 거를 군복무를 길게 했으면 더 타의 귀감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한 걸 무기로 한 거잖아. 나 이만큼 한 나 몇 년 차니까. 짱이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게 피고인한테 위계가 된 유리한 건데. 정상인가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쓰는 이런 양정 사유,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사님들 그런 거 짬 많이 먹은 거를 감경 사유로 쓰지 마세요. 빡치니까. 제가 일부 판사들한테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거 있대요. 이렇게 논리도 만들고 이유도 막 쓰잖아요. 그래서 개수 좀 더 늘려가지고 쓰면은 좀 더 스스로 안심하는 이런 거는 안 쓰니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 찾아서 쓰라고. 네. 판사님들 거기 앉아 계신 게 아닌데 참 속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이다가 한 모금도 없는 순도 100% 고구마.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알고 계셔라. 우리나라 군대 이런 데다 알고만 일단 계시고. 앞으로 하지만 언론의 역할은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 더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알리고 소문내고 여러분 얘네 보래요. 이렇게 엉망이래요. 더 알리고 그러면 국회건 어디건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조지고 또 법 만들고 개정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개선할 점 없는지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더 보려고. 저 외교부 출입인데 자꾸 이런 거 보고 있네요. 신현민 기자 그 댓글 읽어준 기자 그 본인이 아마 2부에 나올 텐데 1부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김인영 그 변호사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가셨는데. 자 신현민 기자 오늘 사실은 되게 평소에 사실 우리랑 되게 친한 기자잖아요. 저랑 되게 친한 기자라서 되게 만나면 늘 이렇게 밝게 즐거운 얘기만 하는데 오늘 되게 주제가 너무 끔찍하고 참담한 주제여서 참 편하게 얘기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댓글 고정 기자들 처음 출연하셨는데 좀 어땠습니까? 네, 출연 소감이. 평소에 뭐 술자리에서 보던 분들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니까 근데 참 출연 제의는 많이 받았잖아요. 네? 출연 제의는 많이 받았잖아. 그동안은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뭔가 꽉 잡고 있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어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잘 알고 많이 취재한 부분 있으면 와서 얘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 평소 술자리 같이 잘 하고 싶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정말 이 속이 턱턱 막히는 이 마음을 붙잡고 마무리할까요?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와 팟빵과 아이튠즈와 파티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저 신선민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은 이제 곧 끝이 나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잊어버리고 안 누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빡치네. 진짜.